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남편은 경상도에서 태어난 무뚝뚝한 남자로 사랑 표현에 있어 좀 서툴지만 누구보다 저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었습니다. 우리 둘은 중소기업의 작은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결혼을 준비하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말고 하자고 했죠. 그러나 저희 친정에서 가전제품을 전부 준비해 주셨고 시댁에서는 필요한 것 사라면서 100만 원을 주셨습니다. 결혼식은 잘 마쳤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정말 현실이라는 말이 맞더라고요. 바로 말로만 듣던 시댁이 점점 저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당시 시어머님은 저에게 전화하시더니 너는 내가 전화를 안 하면 아예 안 하겠다 부터 시작하며 일주일에 2번은 안부 전화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날을 정해놓고 말씀하신 대로 2번씩 연락을 드렸죠. 하지만 전화할 때마다 어머니는 전화만 하고 보러 안 오니? 나 여행 가고 싶은데 나 좀 데려가라. 용돈 좀 올려줘라. TV에서 본 음식점 가고 싶은데 데려가면 안 되겠니? 이런저런 말을 하셨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아예 없고 매번 투정에 짜증만 늘어났습니다. 솔직히 좋은 말을 해도 전화하기 어려운데 연락할 때마다 싫은 소리만 하니 저도 슬슬 지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은 내가 백화점 가서 본 옷이 있는데 아들한테 말하지 말고 너가 좀 사주면 안 되니? 너 시간 없어서 바쁘면 돈만 보내줘라. 아니다. 그냥 너 명의로 된 카드나 하나 만들어주면 안 되니? 그럼 내가 매번 말 안 하고 쓸 수 있잖아. 카드 내역도 나오니까 너도 편할 거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제가 회사 다니면서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매번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백화점에서 쉽게 못 사요. 죄송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너는 왜 이렇게 쪼잔하니? 넌 시댁에 해준 것도 없으면서 시어머님 옷 하나 못 사주니? 됐다. 됐어? 소리치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으셔서 저도 마음이 불편했죠. 남편한테 오늘 있었던 얘기 할까 하다가 그건 분란만 조장할 것 같아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님도 딱히 연락이 없으셔서 저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 다시 연락 와서는 너는 내가 그때 뭐라 했다고 연락 한 번을 안 하니? 안 보고 살라고 작정했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고 어머니 혼자 떠들기 시작하셨죠. 어머님은 네가 옷 안 사줘서 내가 그거 사느냐고 이번 달 보험료를 못 냈어. 그러니까 그 보험료 좀 대신 내줘라 하셨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건 이유는 그러니까 결국엔 돈 때문이었던 거죠. 정말 해도 너무하다 생각했지만 안 해주면 또 얼마나 징징거리며 연락할까 싶어서 그냥 보험료는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우리 며느리밖에 없네. 진작 이렇게 해줬으면 더 좋았을 거 아냐?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솔직히 저희 결혼할 때 돈도 100만 원 보태준 게 다인데 매번 저렇게 당당한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다시는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지 말아야지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은 원하시는 걸 얻어서인지 한동안 금전적인 문제로 연락을 하지 않으셔서 마음이 편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어머님은 전화하더니 너네 친정 이번에 경기도에 있던 땅 팔아서 이득 많이 봤다는 소리 들었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차피 부모님 건데요. 저랑은 상관없죠. 하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돌아가시면 다 물려주실 거 아니니? 미리 좀 달라 해봐. 그리고 그 돈 받으면 나 이사 좀 시켜줘라. 여기 너무 옛날 집이라 살기가 싫어. 하셨습니다. 진짜 나한테 돈을 맡겨놨나 싶어? 어머님 집을 왜 저희 부모님 돈으로 해드려요? 기가 차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너 결혼할 때 우리한테 제대로 해온 것도 없지 않니? 우리 집에서 우리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그런 아들이랑 결혼했으면 당연히 보답을 해야지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참으면 안 되겠다 생각했고 어머님 저도 저희 집에서 귀한 딸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해주면 더 해줬지 저희한테 바라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어머님은 왜 매번 이렇게 바라기만 하세요? 물었습니다. 제 말에 갑자기 할 말을 잃었는지 어머님은 약속이 있다고 나가야 한다며 급하게 전화를 끊으라고 하셨습니다. 통화한 내용을 생각할수록 열도 받고 사돈이 이런 인간이란 걸 알면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할까 생각이 들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퇴근하고 온 남편은 제 퉁퉁 부은 눈을 보면서 무슨 일 있었냐며 다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참다 저는 그동안 어머님과 있었던 대화들을 빠짐없이 다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자기한테 말해야지 하면서 잠깐만 나갔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어딜 가나 했고 몇 시간 뒤 돌아온 남편 손에는 휴대폰 한 대와 집 전화기 한 대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그게 뭐냐고 물으니 남편은 시댁집 전화와 어머님 휴대폰이라고 했습니다. 시댁에 가서 어머님께 쓸데없는 일로 전화하지 말라고 말했더니 어머님이 정신을 못 차리고 말도 통하지 않아서 남편은 싹을 없애야 한다며 집에 있던 전화기를 모두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어찌나 웃었는지 남편의 행동에 결혼하고 제일 많이 웃은 날이었을 거예요. 그러더니 남편은 저에게 이제 모르는 번호는 아예 받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남편에게 가져다 드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자신의 엄마는 자신의 선에서 정리하는 게 맞다 말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정말 남편을 잘 만났구나 생각했습니다. 진짜 어머님의 연락이 없으니 숨을 쉬겠더라고요. 한 3일이 지났을까요? 집에서 혼자 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고 시누이가 전화기를 가지러 왔다며 연락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온 시누이는 저에게 다짜고짜 화를 내며 언니는 우리 엄마가 안 불쌍해요? 힘들게 키운 아들이 결혼한다 해서 이제 호강하며 살겠구나 했는데 그럴싸한 예단을 해온 것도 아니고 엄마를 모시는 것도 아니고 일반 시어머니들처럼 투정 좀 부렸다고 그걸 오빠한테 그대로 일러서 집안을 이 사달라게 만들어요? 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생각나 저한테 말하시지 말고 오빠한테 직접 말하세요.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누이는 언니는 시댁 식구들을 우습게 아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한테도 그러더니 저한테도 막대하는 느낌이 드네요. 지켜볼 거예요. 또 한 번 우리 엄마한테 상처 주면 그땐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처럼 잘해주는 시댁이 어디 있어요?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했던가요? 뻔뻔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의 대화를 들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시누이가 하도 소리를 질러 남편이 언제 들어왔는지 눈치도 못 챘고 저는 남편을 보며 당신 언제 왔어? 물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눈 인사한 뒤 시누이에게 너 지금 이게 새언니한테 뭐 하는 짓이야? 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렇게 소리치는 모습을 난생 처음 봐서 놀랐고 시누이는 말을 더듬으며 아니 언니가 엄마한테 버릇없이 구니까 화나서 내가 한마디 했지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내가 내용 다 알고 있는데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 버릇없이 윗사람한테 소리친 게 누군데 뭔 개소리야.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그리고 내가 그동안 너 학자금 대출 내주고 있던 거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해. 언니랑 상의해서 너 자리 잡을 때까지 해주려고 했더니만 이건 고마운 줄도 모르고 지네 엄마랑 똑같이 헛짓거리 하고 있네.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누이는 학자금을 안 내주면 어쩌냐며 울고불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다면 하는 남자라는 걸 저는 알고 있죠. 남편은 바로 여동생을 집에서 내쫓았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이제 자기의 가족은 저와 친정 식구들이라고 했습니다. 시댁 식구랑 엮여서 좋을 게 없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가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시어머님이 연락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도 소리를 쳐서 어머님의 목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의 말에 헛소리 그만해. 해준 것도 없으면서 엄마처럼 바라기만 하는 양심 없는 부모도 없을 거야. 내가 오죽했으면 전화기까지 뺏었겠어? 그러고도 정신 못 차린 거 보니 엄마랑은 평생 안 보고 사는 게 낫겠어. 그리고 내 와이프한테 막 하는 사람은 더 이상 가족도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아들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 다시는 연락하지 마. 하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전화가 끊기니 바로 저에게 어머님의 연락이 왔고 남편에게 받아야 하냐고 물으니 휴대폰을 뺏어서 차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댁에서 연락이 오면 본인한테 전화하라 한 뒤 끊으라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날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댁과 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시댁에 스트레스가 없어서였을까요? 남편과 제 사이에는 귀여운 아들도 생겼고 우리 세 가족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에게는 하나뿐인 내 편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설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